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제8강 AI 시대의 원불교. 제가 AI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지금의 과학의 발전을 그냥 토탈해서 AI,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보화 시대, 발달된 정보화 시대에 우리 원불교 또 앞으로 이제 더 발달될 거 아니에요, 정보화가. 그때 우리 원불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제 7강까지는 이 세상에 대한 법문이었고, 이제 제 8강 AI 시대의 원불교는 이제 새 세상에 대한 교리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대종사님이 묵은 세상이란 말 쓰셨고 새 세상 이런 말을 쓰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8강은 그러면 새 세상에서는 우리 교리가 어떻게 해석될까, 이것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새 세상에서는 이제 제일 왼쪽에 우리가 이론상을 뒀어요. 우리 이 온 우주는 이론상 속에 들어 있으니까. 근데 새 세상에서는 물질 계백이 어떻게 가고 대종사님은 정신 계백을 어떻게 했는가, 이 두 개를 이제 구분해 봤어요. 근데 구분하는 방법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이 명제로 그 과학자들은 우리 우주에 상대성 이론도 내고 우주에 4개의 큰 힘이 있다. 중력과 전자기력, 양력, 강력. 이게 큰 우주의 4대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이것을 십진법으로 각각 측정을 할 수 있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 우주에 큰 4가지 힘이 없으면 우리 우주는 이제 깨져버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대종사님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해가지고 천지봉호 동포 법률 4대 그 피음 보온을 내놓으셨거든요. 과학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을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이라는 명제로 2가지를 구분을 해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데카르트로부터 과학자들은 소위 그 XYZ 좌표를 해가지고 그 미분 적분을 개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대종사님은 이 대소유무 12예로 이 세상을, 이 천지와 우리 인간의 일을 대소유무 12예로 이제 분석을 해 놓으셨잖아요. 이것을 관조를 해라 그랬어요. 관조. 이 데카르트도 천장에 있는 파리가 이렇게 옮기는 것을 보고 이 미분 적분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과학자들하고 대종사님이 새로운 새 세상 법을 내놓은 것하고 아주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개가 합해서 앞으로 AI 시대, 디지털 양자 역학 시대로 가는 것을 그 기초를 다 닦아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대종사님 법은 앞으로 시대에 맞는 법을 이 과학적으로 다 해석이 되는 법을 내놓으신 거예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대종사님은 이론상이란 상징을 내놓으셨고, 과학자들은 민코프스키가 빛 원뿔이라는 걸 내놓았잖아요. 우리는 이제 소태산의 이론뿔을 만들었고, 그래서 우리는 대종사님이 하란 대로 공부를 하고 있다 보면 금강산 같은 생태적 자성부를 만들게 돼 있어요. 피라미드형의. 이게 생태, 천지 부모를 내가 같이 연관해서 내 자성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미래 세상, AI, 디지털 양자 역학 그 시대 때는 그냥 자성분만 갖고는 안 되고 생태적 자성분이 돼야지 만 생명과 하나가 되는,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공부해야 될 거고, 여기에 이제 대종사님이 어느 시대, 어느 국가에서도 삼합팔조 사언은 바꿀 수 없다. 이런 재료를 공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소태산 대종사 10대 개벽을 할 때 이거 또 그대로 또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새 세상은 도대체 앞으로 과학의 발전이 어떻게 갈 것인가를 도표로 한번 해봤어요. 지금까지는 산업사회에서 소위 엔트로피, 우리가 제9강에서 다룰 거의 엔트로피거든요. 이 지구는 폐기물로 완전히 오염되고 있잖아요. 산업사회 결과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정보화 사회라는 게 나왔는데, 정보화 사회가 1차, 2차, 그 다음에 앞으로 갈 건 정보화 사회 3차, 4차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정보화 사회 제1차에서 인터넷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월드 와이드 웹이. 그래서 세상을, 이 지구를 지구촌으로 만들어서 일일 생활권으로 만들어 버렸어. 그때 이제 주로 역할을 하는 것이, 그때는 대형 컴퓨터, IBM 뭐 대형 컴퓨터 이런 것들이 있어서 거기서 다 이렇게 조정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대형 컴퓨터는 이제 거의 안 쓰잖아요. PC, 이런 PC 하다가 지금은 이제 전부 모바일.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새 세상의 초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가고 있는 게 이제 플랫폼 시대가 된 거예요, 지금. 플랫폼, 디지털 네트워크 플랫폼. 그래서 아직도 이제 대형 컴퓨터는 필요하지만 극히 일부적으로 쓰이는 거고, 옛날에는 뭐 병원에도 대형 컴퓨터가 있고 막 그랬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빅데이터가 나오고, 클라우드가 나오고, 인공지능이 지금 여기 나온 거예요. 이게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앞으로 갈 시대가 더 많아.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이제 디지털 신기술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도 대형 컴퓨터는 있어야죠. 그리고 지금 한 게 드론, 로봇, 사물 인터넷, 3D 프린터, 자율 자동차, VR, AR, 가상세계, 블록체인,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이에요. 그러면 이 다음에 나온 이제 기술들은 양자 컴퓨터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떤 책에서는 디지털 컴퓨터의 종말, 이런 책이 있어요. 앞으로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디지털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신물질이 나와요. 신물질. 이제 신물질 이따 좀 뒤에 나오지만, 컴퓨터도 양자가 나오고 신물질. 우리가 물질은 액체, 기체, 고체, 이렇게 세 개로만 알고 있는데 또 다른 여러 물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나와야지 소위 마지막 정보화 사회의 마지막 단계인 스마트 시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여기 지금 디지털 신기술 여기까지는 그 빈부격차가 굉장히 커지게 돼 있어요. 양극화가. 근데 이제 스마트 시티 쪽으로 가면 양극화가 없어져요. 양극화가.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제 산업사회 때는 이제 엔트로피로 폐기물이 많이 쌓여 있다가 이거 이제 회복이 돼야 돼. 지구도 회복이 돼야 되고 우리 정신도 회복이 돼야 돼. 이 회복기 시대, 변화기 시대에 소태산 대종사가 새 법을 냈고 많은 과학자들이 새로운 법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갈 세상이 이 스마트 시티, 스마트 국가, 그 다음에 스마트 홈, 스마트 금융, 클린 에너지, 그 다음에 매드테크, 푸드테크. 그래서 소위 이때는 거의 의식주는 거의 해결이 돼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산업사회 때는 내가 많이 가지면 부자였는데 이제 그러질 않아. 그래서 대종사님이 염원하신 낙원세계가 이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의식주는 다 누구나 해결이 되고 정해결을 단단히 하고, 그래서 이 도표는 신국부론이라고 이제 이선 박권 이분들이 쓴 책을 제가 좀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시대가 되면 대종사님이 염원하는 정말 이론상의, 이론의 체성, 이론의 위력을 갖는 아주 그 이상 세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이 도표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제 새 세상은 AI 시대에 온불교가 나와야 되는 이유예요. 이제. 왜냐면 물질의 지배가 이제
커가지고 사람들이 노예가 돼 있고 파란 코의 세상이에요. 이때는 지구 환경 오염이 커요. 이제 산업사회, 농경, 유목사회 가지고 지금 지구 오염이 농경 때 굉장히 많다대. 농축업 그때. 그 다음에 산업사회. 그리고 이때는 지구의 모든 에너지가 화석, 석유나 석탄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오염이 되는 것들이고 청정 에너지가 아니었어. 그리고 이때는 산업사회 때는 강자가 누구냐면 많이 소유해야지 강자였어. 그러니까 너도 나도 서로 경쟁적으로 소유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종교적으로 좀 하느님 사상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만생령은 우리가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을 해서 종교계가 꽤 오랜 시간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아는 분들 중에도 혹시나 장로고 그런데 사냥을 취미로 한 사람도 있고 그래. 그래서 이때는 그 종교적인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소위 그 정신을 바로 세워줄 종교가 이제 교조 중심이었어. 교조. 그리고 또 이 세상에 천당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세상에 천당이 있다. 이렇게 계속 가르치기 때문에 순교도 하고, 이 교조를 위해서 순교를 해. 다음에 이슬람은 지금 죽으면 가서 죽어서 어디 이슬람이 원하는 그런 극락에 간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순교도 하고 또 지하드라고 그러나 이슬람에 싸울 때 그냥 가서 자포하고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조 중심이기 때문에 사이비 종교도 나오고 종말론도 나오고 이렇게 소위 정신을 우리가 리드해줄 종교들이 여러 가지 지금 좀 모순이 있었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질도 오염이 많고 정신도 파란 코이고 이런 시대에 이제 회복이 필요하잖아요. 지구도 그렇고 인간성도 회복이 필요하니까 이때 이제 과학은 정보화 사회가 돼가지고 접속, 꼭 내가 소유 안 해도 접속으로 다 이렇게 하고, 대종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소위 그 경편열차, 전주에서 이리 가는 경편열차가 그거는 이용하는 표만 사면 되지 꼭 네가 그걸 소유를 해야겠냐, 이런 대종사님의 소유 개념이 여기 나오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소위 주식회사라는 게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도 내가 주식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몇만 분의 1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화 사회에서는 참 여러 가지 옛날 소유 개념하고 많이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앞으로 이제 아까 그렇게 스마트 시티하고 이런 시대가 되면 AI로 합성 생물학이란 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고기 같은 것도 전부 합성해서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동물을 또 죽일 필요도 없고, 동물을 또 그걸 기를 필요도 없고,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이제 의식주가 해결이 되게 돼 있어요. 의식주가. 그 다음에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우리가 의식도 지금 우리 되뇌 가지고 하지만 이게 이제 인공지능하고 합해지면 훨씬 생각하는 것도 넓어지고 마음이 커진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이게 이제 우리가 수행으로도 되지만 이 과학을 이용해서 그렇게 되는 시대가 온다,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세상은 이게 무슨 소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가장 소중한 자산은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생각.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게 자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종사님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잘하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생각을 하는데 성품살이를 공부를 열심히 하자는 안 되고 마음 공부해서 창조적인 생각을 하자, 이렇게 가야 돼. 그래서 이제 대종사님하고 과학자들이 결합을 하게 되면 광대무량한 낙원세계가 오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은 회복력 시대이기 때문에 변화기여가지고 사회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혼란. 그래서 의식, 소위 AI라는 것이 인공지능이잖아요. 인공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물체들이. 그리고 AI가 다른 사물하고 붙으면 거기서 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자원인데 생각, 인간 의식과 생각을 통제하는 기술.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 미래 세계를 유도할 첨단 기술이 생각을 통제하는 기술이에요. 이때 우리가 내 생각을 잘하자는 게 이제 기계에 따라가지 않고 잘하자는 것이 대종사님의 이 삼합팔조 사은 사상입니다. 그래서 소태산 대종사님의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잘하자. 이게 앞으로 세상에 이제 근본 틀이 될 것 같아요. 마음 공부 잘해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잘해야지 마음 공부 잘해서 성품차리로 들어가 버리면 안 돼. 그 다음에 또 새 세상에 대한 과학적인 그 책들이 여러 개 나와 있어요. 여기 이제 디지털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를 비교해 놓은 책인데, 디지털 시대가 가고 양자 컴퓨터가 온다, 이런 책입니다. 양자 컴퓨터라는 책에 나와 있는데, 전자의 상태가, 전자가 이제 양자니까 상태가 다양한 양자 상태의 합, 중첩으로 서술되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가 막강한 계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기존의 디지털 컴퓨터는 0과 1로 이루어진 숫자를 더할 뿐이지만 양자 컴퓨터는 0과 1 사이의 모든 양자 상태를 더 추가할 수 있다는 거죠. 더 세분화해서. 상태의 수가 많으므로 디지털 컴퓨터는 상태라는 것이 0과 1 두 개뿐인데 양자 컴퓨터는 계산 가능한 범위와 계산 능력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향상되는 것이다. 이렇게 양자 컴퓨터가 되면 해킹이 안 된대요. 디지털은 지금 해킹된다고 계속 뭐 스미싱 됐고 막 그랬는데 양자 컴퓨터가 되면 해킹이 안 되고, 또 이제 70페이지에 보면은 관측자란 말이 나와요. 우리 대종사님은 관조자 그랬잖아요. 관측자. 그래서 우리 그 과학을 하는 것도 관측자, 우리가 도를 공부하는 것도 관측자의 입장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유상으로 보고 무상으로 봐주셨거든요. 관측자가 관측을 실행하면, 관측이란 말이 들어가면 측정으로 나와요. 이제 측정. 이게 먹물과 잣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십진법으로 측정을 하고, 관측을 실행하면 파동 함수는 단 하나의 상태만 남고 모두 0으로 사라진다 그랬어. 그래서 여기서 일심의 원리를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일심을 하면 다른 건 다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0으로. 물론 이제 이건 해석이 더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퀘션 마크를 해놨는데, 그래서 이 관측을 하려면은 병지는 데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관측을 하는 거예요. 플러스만 있는 데는 플러스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쌍전하고 이 퍼지, 중첩이 돼 있어야지 거기서 양쪽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의 병진 사상, 쌍전, 일회 사상은 과학적으로 중첩되고 양자 중첩, 퍼지 개념, 이것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되고, 그래서 대종사님은 대소유무시비례를 이제 측정한다고 했으니까 관측해서. 그래서 뭐 심신작용과 뇌작용 12내신경은 디지털에서 양자역학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 소위 공정영지의 광명이 디지털 레벨에서 이제 양자역학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우주는 의심할 여지 없이 양자적 우주이다. 이게 이제 책에 그대로 써진 겁니다. 그 결맞음, 이 말은 두 전자가 동일한 모드로 진동한다는 뜻이며 진동수는 같고 이상만 다르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것은 심신상련을 한다. 내가 여기서 마음을 이렇게 먹으면 상대방에서 똑같이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심을상조, 이게 이제 이런 말들이 다 결맞음이란 말로 해석이 되거든요. 양자. 그리고 모든 전자는, 전자가 이제 양자니까 모든 전자는
스핀이라는 물리량을 갖고 있다. 소위 스핀이 나온 거예요. 이게 회오리 바람 같이, 원뿔 같이 이렇게. 이 전자에 스핀이 없다면 자석도 존재할 수 없다. 전자기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스핀이 있어야지 전자기력이 생기고 우주에 꽉 차 있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쉽게 통하고 이런 전자기력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이론 뿔도 여기에 또 맞출 수 있고, 새 세상이 되면 이제 물질의 위상의 변화가 와요. 물질. 지금까지는 우리가 액체, 고체, 기체 이 세 가지를 물질로 봤거든요. 물질의 위상으로. 근데 이게 이제 막 액체, 고체, 기체가 막 섞어져 가지고 중간 물질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플라스마, 이온화된 기체의 기체. 그래서 이게 플라스마 우리 한번 공부했는데 궁극의 물질로 보고 있거든요. 이 플라스마는 지금 이제 우리 생활에 많이 플라스마가 점차 들어오고 있는데, 액체, 고체, 기체 모든 그 오염을 전부 씻어줄 수 있는 궁극의 물질로 지금 플라스마를 해가지고 어떤 책에는 액체, 고체, 기체, 플라스마 이 네 개로 또 구분한 책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액상, 액체와 고체의 중간 상태의 물질. 그래서 여기서는 온도와 전기장에 따라 빛을 조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는 게 LCD 텔레비. 그 다음에 초임계 유체, 초전도체, 초자가 많이 붙어가지고 액체, 고체, 기체의 중간 물질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초임계 유체, 그러면 이렇게 슈퍼란 말이 다 들어가 있어. 물질의 온도와 압력이 임계점을 넘어 액체와 기체가 모호해진 상태라고 그랬어. 액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유체, 기체처럼 잘 움직이면서 액체처럼 물질을 잘 녹이는 성질이 있어. 그래서 이게 이제 카페인을 축출하고 의약품 제조하고 폐수 처리, 오염물질 제거 이런데 지금 현재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전도체가 있어요. 고온, 저온, 상온에서도 언제나 초전도체, 금속에서 나타나는데 특정 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자기 부상 열차를 만드는 데 쓰이고 의료기기, 전력 송배성에 이렇게 계속 이미 벌써 쓰이고 있는 거예요. 초유동체라는 게 있어. 점성이 전혀 없고 소용돌이가 생기지 않는 특성이 있어가지고 액체 헬륨을 극저온으로 냉각시켰을 때 나타난다고 그랬어. 이것은 물질이 마치 마찰이 없이 무한히 흐르는 것처럼 행동해. 양자역학적 현상으로 블랙홀이나 우주 비밀을 연구할 때 이게 쓰인다고 그랬어요. 시간 결정이 이제 무슨 디사이드가 아니라 크리스탈, 타임 크리스탈인데 외부 주기적인 자극 없이도 시간적으로 반복되는 특성을 갖고 있는 새로운 물질이라고 그랬어. 이게 시간을 기억하고 있는 물질인 거죠. 그 다음에 위상부도체, 물질 내부에서는 절연체처럼 작용하지만 표면에서는 전기가 잘 통하는 특이한 물질, 이게 센서로 이용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위상물질들은 양자적 성질로 컴퓨터 활동에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 이런 이제 소위 새로운 물질들이 앞으로 우리가 스마트 세상 만들 때 계속 쓰일 걸로 지금 보고 있어서 새 세상에서는 고체, 액체, 물체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새 세상에 대한 책들이 나와 있는데, 마침내 특이점이 시작했다. 이 레이 커즈와일은 이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을 썼거든요. 근데 최근에 특이점이 이제 마침내 시작했다. 이미 특이점이 왔다는 책을 또 썼어요. 근데 2030년대에는 자율성장형 AI와 나노기술의 발전으로 인간과 기계가 유례 없는 수준으로 결합되고 그와 동시에 기대와 위험이 더욱 크게 부각될 것이다. 만약 이러한 발전이 제기하는 과학적, 윤리적, 사회적, 정치적 도전 과제에 우리가 잘 대응한다면 2045년 무렵에 지구에서의 삶은 훨씬 더 나은 쪽으로 변화할 것이다.
근데 반대로 실패한다면 우리의 생존 자체가 위험해질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미 특이점이 시작한 거죠. 특이점은 기계가 인간의 그 능력을 초월하는 그게 이제 지금 시작했다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이 그 특이점이 온다는 책에서는 상당히 2045년 이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지금 왔다고 벌써 시대가 앞당겨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진전이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난다면 이런 변화가 그냥 이렇게 순차적인 변화가 아니라 그냥 미분 적분까지 팍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2045년 무렵에 우리의 마음은 수백만 배나 확장되어 있을 것이다 그랬어. 이게 이제 레이 카스웰이 쓴 책에 이렇게. 그래서 서태산 대종사의 사막과 사은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때 우리가 기계를 잘 이용하면 우리 마음을 수백만 배 더 확장해 볼 수 있는 거죠.